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녕하십니까? 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듣기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봉서 유신안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가죽신 대신 남학신을 새해 선물로 주었답니다. 남학신은 굽이 높고 딱딱하여 어린아이가 신으면 살갗이 벗겨지고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남학신을 선물했을까요? 남학신을 신고 다니다 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가죽신을 신으면 편안함만 믿고 함부로 뛰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위험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함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봉서 유신안의 선물을 통해 선물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란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듣기 2번.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분류기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면 숫자와 문자로 된 분류표가 붙어 있죠. 이 분류표에서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책을 10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듀이 십진 분류법과 한국 십진 분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듀이 십진 분류법은 미국의 멜빌 듀이가 개발한 것인데요. 문헌을 10개의 주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주로 이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이 십진 분류법은 인문과학 위주로 고안되었고 유럽과 미국에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 한국 십진 분류법을 만들었지요. 그 뒤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 십진 분류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류법에서 000번대의 총류에는 하나의 주제로 나누기 어려운 것이나 여러 주제를 포괄하는 것이 속하는데 사전이나 전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국 십진 분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811번대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맨 앞자리가 8인 것을 보면 문학 분야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리는 나라별 분류를 나타낸 것인데요. 1은 한국문학, 2는 중국문학, 3은 일본문학 등의 순서로 배열되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문학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리는 갈래별 분류를 표시합니다. 1은 시, 2는 희곡, 3은 소설, 4는 수필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셋째 자리가 1이니까 811번대의 책장에 꽂힌 책은 한국 문학 중에서 시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기 3번.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술실에서 의사들은 왜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수술복을 입고 있을까요? 그것은 착시 현상의 일종인 보색 잔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은 어떤 사물의 크기, 형태, 빛깔 등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보는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어떤 빛깔을 보다가 흰색을 보았을 때 그 보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색 잔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세포는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와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특정 색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주시하면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동안 붉은색의 피를 오랜 시간 보게 되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피로해져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감지하는 다른 원추세포는 여전히 활력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하얀 옷을 입은 동료를 보면 엷은 청록색으로 보이는 보색 잔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잔상은 수술 시 의사의 시야를 혼란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붉은색의 보색인 푸른색 수술복을 입음으로써 보색 잔상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기 4번과 5번.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모둠 활동은 잘하고 있니? 우리 모둠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야. 너희는 어때? 우리는 모둠원 한 명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모둠 전체의 성적이 나빠질까봐 다들 걱정이야. 그래서 난 자기가 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개별 활동이 더 낫다고 생각해. 그래? 사실 우리 모둠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어. 내가 모둠장이 되어서 모둠원들의 역할을 나누었는데 일부 모둠원들이 자기 역할을 바꿔달라며 모둠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니? 갈등은 어떻게 해결한 거야? 어느 날 모둠원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 모둠원들은 역할을 분담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정해준 게 서운했던 모양이야. 모둠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참 많아. 어떤 것을 정하고 추진할 때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이 모둠 활동의 기본이라는 사실 말이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맞아.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모둠원들에게는 그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친구를 원망하게 된 것 같아. 그래?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모둠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네.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 친구가 왜 활동에 비협조적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마도 그 친구는 모둠 활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내 말처럼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모둠 활동이 주는 장점이 아닐까? 모둠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공통의 과제를 함께 수행해가는 과정은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춰갈 때와 비슷한 것 같아. 어렵지만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야. 너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활동도 잘 될 것 같아. 고마워. 그 친구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